오늘은 독일 그리고 그 중에 프라이부르크를 여행해 볼 예정입니다. 한경대학교에서 조경학을 가르치고 있는 특히 설계 쪽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홍윤순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되게 생태 도시, 생태 수도 등등으로 이제 호칭이 되고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측면 그게 정말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와 문화의 균형 도시라는 타이틀로 한번 여러분의 여행을 돕고 싶습니다. 그 도시 자체를 상징하는 이제 뮌스터라고 하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그 성당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아주 고딕 계열의 성당인데 2차 세계대전 때 80% 이상이 다 파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살아남았고 이 성당을요? 네, 성당 나머지 도시들은 거의 잿더미가 됐던 그런 환경이 지금 재건된 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거기서 공항철도 급행철도를 타고 3-4시간 걸려서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유로 에어포트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그 공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프라이부르크하고 국경이 거의 없는 그 통합된 환경이기 때문에 예. 30분 정도면은 이제 저기 도착하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는 3-4시간 걸리지만 여기서는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스위스 여행을 가는 분이 계시면 잠깐 들려서 하루 정도 예, 이렇게 그렇죠. 하시면 딱 좋겠네요. 예. 스위스와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프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프리,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그렇군요. 의미고 부르크는 이제 이른바 성이라고 하는 자유의 성 아니면 자유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그때부터 스위스와 프랑스를 접하고 있고 유럽의 관문이 되고 하니까 여기는 그 도시의 출발 자체부터 자유무역 도시로서 그렇군요.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하는 그런 도시로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지금도 도시들이 유럽은 있고요? 경제권이 이제 통합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은 그런 도시 정신이나 이런 것은 살아있는 거죠. 예. 가장 좋은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른바 이렇게 핑거 타입 녹지라고 설명을 하긴 예.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녹지가 도시 속으로 이렇게 침투돼서 수액이 방향으로 침투돼서 이렇게 막 여러 방향에서 침투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도시에서는 바로 근접해서 걸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죠.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그 아이솔레이트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프스의 자락이 도시 내부까지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도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하고 그럴 때 의도적으로 도시 그 녹지를 이렇게 깊숙하게 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투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쓰곤 하죠. 유일하게 독일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지금 인구 소멸 도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독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렇군요. 예. 그러면 땅값은 안 비싼가요? 그러니까 관광이 적어되니까 땅값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겠죠? 없겠죠. 베일레라고 하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도심 내부에 거의 그 네트워킹된 길이를 따지면 20여 킬로가 되는데 그 폭이 한 18cm에서 60cm 정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쪽 겨투리에 이렇게 네트워킹이 쭉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건데 이게 인공적으로 저렇게 만든 아니,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 때부터 그래요? 중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깨졌지만 다시 복구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서 복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마차나 보행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교통의 보편적인 수단이 됐잖아요. 예. 그 자동차를 우린 버리겠다. 이 도심 내부에 아까 그 구도심 내부는 이렇게 어떤 구간을 정해서 보행자 전용 도로 가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구도심 전역을 보행자 전용 구역, 아, 도심 전체를요? 구도심 구도심 전체를? 전체를. 구도심 전체를? 그거를 제1 음. 전체로 선포를 한 도시가 이제 이 도시이고 실행을 했던 거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자동차로부터 이런 것이 방해를 받지 않고 만들어 네트워킹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대학생 애들은 맥주 사서 이게 알프스에서 발원한 물이니까 차고 시원하거든요. 여기다 이른바 히야시 시켰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예. 히야시. 죄송합니다. 차갑게 했다가 네. 이렇게 마시고 그런 활동들이 있는 환경. 뭐 비둘기들은 목을 축이고 참. 뭐 그런 환경이 지금 요 광경이 아까 뮤스터 전면의 광장 모습입니다. 그러한 물들이 과거에는 이 도시만이 아니라 중세 도시를 만드는 유럽의 시스템에서 다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그래요? 예. 그럼 거기서 식수도 쓰고, 뭐, 그렇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건가 보네요. 어떤 도시의 그 분수 이름이 있는데 그 분수의 이름이 물고기 분수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 근처 강이나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그때 당시에 냉장고라는 시설이 없으니까 예. 이 물에 담가서 이렇게 오래 살려놨다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뭐 저기 청계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들이 있어 왔죠. 그게 이제 근대화되면서 다 없어졌는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도시가 여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집시 사람들이 자기 강아지를 이 분수에서 목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세시대 때의 목파나 뭐 이런 건데 하수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이게 엉덩이군요? 예,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말끔하게 청소하고 해서 애들 놀이나 그런 걸로 하고 있고. 이게 베일레 투어라고 해서 요 물길을 따라다니면 중세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여기 어떤 역사적 차로가 있고, 뭐 하던 곳이고 하는 관광 루트화가 이제 쭉 되어 있는. 이 80% 이상이 다 파괴가 되었는데, 그것을 불을 더 번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고, 그러네요. 하수나 또 심지어 우수 개통이 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맑은 물이 흐르면서 공기를 리프레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환경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도 있었고 지금은 외암리 민속마을의 구조에서도 그 산에서부터 지금도 동네를 가로지르는 물길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요?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베니스가 운하의 도시라면 이곳은 베일레의 도시다. 여기 파란색이 그들의 목판화에서 있었던 베일레의 그 간선망이고, 말씀드린 대로 알프스 산자락에서 자연 유화, 그러니까 모터나 동력을 전혀 없이 그냥 물이 흐르는 낙차를 이용해서 경사 구배를 이용해서 어떤 때는 불을 파서 이렇게 물을 받아내는 거죠. 그 물이 좀 규모가 큰 곳에서 작게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간선수로를 이제 게베의 카날이라고 부르고 장거를 베일레라고 부릅니다. 얘네들 속담 중에 여기 빠지면은 남자가 빠지면 현지 처녀와 결혼해서 여기에 머무르고 살게 된다. 여자가 빠지면은 총각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못 빠지게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빠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했대요. 그런데 이제 패속, 이것은 충분히 이 도시의 특성이 이러니까 그것을 이용자가 유의하고 지켰어야 된다. 여기 우리 같으면 여기 누구 빠져서 이제 항소하고 뭐 이렇게 소송할까봐 여기 뭐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군더더기를 막 붙이잖아요. 그거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예, 애들이 종이 돛담배 저거에서 이렇게 해서 쪼르르 달려가고. 근데 이제 이게 수돗물이 아니라는 게 또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큰 간선수로라고 하는 게베베 카날이라고 하는 곡인데 이탈리아의 그 베니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남아있는 이제
도시 수로가 가로상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엽서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게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보행 위주, 이 안에 트램이라고 하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가지고 이 구역 전체를 보행자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운영하니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작은 신도시에서는 자동차를 집 가까이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우리나라 돈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기 옆에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와. 그렇지 여기가 구도심이 아닌데도? 예, 바깥의 외곽의 도심. 우리나라 서울로 비교하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와. 데인데요. 요게 이제 주차장이고 상부는 그 솔라를 태양열을 생산해내는 시설이 되죠. 여기에서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와라 이런 개념이죠. 노약자 또는 휠체어 등등 장애인이나 뭐 베리어 프리 등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나는 내 집 앞에 주차장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어. 네. 그래서 차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2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예. 이 주민들 그걸 동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별로 불만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군요. 거기 보봉에 이제 작은 골목길인데 이런 마크가 있어요. 요 마크가 있는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0% 자동차의 책임. 여기 시속 5km 이내 통행. 5km요? 예. 30km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던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린 무조건 통행 보호구역 있잖아요. 무조건 자동차랑 애들하고 사고가 나면 이건 다 자동차 책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놀고 예, 그러잖아요. 예. 뭐 저기 응답하라 1988 뭐 등등도 그런 추억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근데 얘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도심으로 진입하는 아주 메인 접근로인데 자동차만 못 다니게 해놨어요. 자전거나 보행인이나 트램 등등은 잘 다니고 심지어 여기 바로 그 프라이브르크 중앙역이 바로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트램길이고 예. 여기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게 만들어 놓고 예. 뭐 이륜차 뭐 이런 거 다 다니는데 자동차만 못 다니는 거죠. 여기 건너오면 도심에 딱 진입하는데 도심에 비상 차량이라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20분을 우회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도심을 보행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상하기 어렵네요. 우리나라 예.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1년 살면서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차 없고 기차와 자전거만 있어도 충분히 다 갈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전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느린 이유는 저도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건 아닙니다만 신호등 기다려야 돼서 이거 건너가야지 뭐 이러면서 느린 거지. 그게 없으면 그냥 자전거 타고 가면 가까운 거리는 훨씬 가깝겠더라고요.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행정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또 나가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교통 분담률이 지금 한 20% 된다고 그래요. 여기가? 예, 프라이브가. 근데 자전거는 한 35%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라는 게 버스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걸 텐데. 아니요, 승용차. 승용차만? 예. 그렇군요. 승용차의 분담률 훨씬 이상, 15% 이상 자전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차 시설인데 차를 대고 나면 1시간마다 코인을 넣어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잠긴대요. 잠겨버린다고요? 그게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일 보다가도 한번 와서 또 넣어. 너무 웃기다. 나는 3시간 할 거야. 그래 3시간 어차피 넣을 수도 없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교통 체계도 대중교통 위주로 이제 개편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광역철도부터 철도, 트램, 버스 뭐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 있는 것이 번역별로 ABC 번역해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그 티켓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기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이게 철도이기도 하고 뭐 전철이기도 예, 하고 트램이기도 하고 예, 그게 지금 그게 다 한꺼번에 엮여 있다는 예. 얘기 말씀이신 거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는 게 관광객을 베일레를 따라서 안내해주면서 설명해주고 홍보해주고 하는 자전거 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출발점이 이쪽 바로 프라이부르크 도심 인근의 비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정부에서 짓겠다라는 정책을 세웠는데 예. 그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 인근의 그 주민들, 농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예. 학자도 합류하고 하면서 이게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를 선포를 해요. 에너지는 탈원전.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그게 다 강화가 된 게 체르노빌 사태가 조금 얼마 있다가 일어나고.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지금 프라이부르크의 위치가 여기 딱 코너입니다. 예. 여기 가장 빨간 데죠. 여기 독일 전역에서. 그러니까 정말 태양열이 가장 집중되고 할 수 있는 그 환경이고 하니까 우리는 태양열이나 재생에너지나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누려나가겠다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녹색당이 다 시장으로 당선된. 그래서 지금도 녹색당 시장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이러한 정책이 시민한테 지금 납득되고 그 시민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프라이부르크 그 의회 내에서도 프라이부르크 믹서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거기 직종마다 이제 학교 연구직, 뭐 교수, 또 뭐 문화산업 뭐 등등의 여러 직종마다 이제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있는 공공 및 민간 회사, 교육기관, 연구소, 환경단체, 시민 대표 해서 그들이 밤샘 토론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정된 정책은 끝까지 완료를 하고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뮌스터의 그 모습이고. 아, 그러네.